안녕하세요. 지멘스 PLM에서 솔리드 엣지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훈 부장입니다. 먼저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솔리드 엣지 ST10 버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솔리드 엣지는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이후로 버전명을 ST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ST가 10버전까지 나왔으니까 이전 버전까지 합치면 지금 솔리드 엣지는 버전 30 정도 되는 셈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솔리드 엣지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고객분들의 관심 그리고 피드백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이 여러분들의 설계 역량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계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는지 한 40분에서 42분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 버전마다 해당 버전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를 선정해서 고객들에게 해당 버전이 지니는 의미를 전달해 왔는데요. 솔리드 엣지 ST10은 제품 개발의 미래 실현이라는 내용으로 솔리드 엣지를 활용한 위상 최적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신규 추가된 유동 해석 및 기술 문서 작성 모듈을 포함해서 솔리드 엣지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3D CAD 역사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단순히 설계를 넘어서서 어떤 검증이라든지 제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도면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점점 고객의 요구사항이 확장되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지멘스 PLM은 솔리드 엣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계속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ST10에서는 각 모듈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설계 모듈은 제너레이트 디자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새로운 설계의 패러다임을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동해석 모듈을 통해서 CAD와 CA를 활용한 심리스한 설계가 가능하고요. 전통적 가공 방법인 CAM과 3D 프린터에서 메쉬 데이터, 비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CAD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업 지시서, 매뉴얼 등의 기술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설계 변경 시 기술 문서와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더 강력해진 팀센터 연계 기능 및 솔리드 엣지 기본 도면 관리 모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도면을 관리하고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와 협업을 하기 위한 포탈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솔리드 엣지 ST10에서 새로운 6가지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입니다. 솔리드 엣지 ST10은 위상 최적화를 실행하는 제너레이티브 설계 기능을 추가해서 제품을 경량화하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얻는 균형 잡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활용해서 3D 스캔한 형상을 쉽게 3D CAD 모델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한 기능 및 3D 프린팅 온라인 주문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CAD에서 작업하려면 제너레이티브 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3D 프린팅에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은 모두 메쉬 데이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설계는 비랩 데이터죠. 우리는 모든 이런 과정이 이처럼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합니다. 제너레이티브에서 만들어진 메쉬 데이터를 CAD에서 바로 열어서 수정을 하고 그렇게 수정된 데이터가 바로 3D 프린터로 넘어가길 원하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너레이티브 설계,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3D 프린팅에서 사용되는 기본 데이터는 메쉬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메쉬 데이터를 3D CAD에서 열어서 편집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기존에는 메쉬 데이터를 직접 불러와서 수정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솔리드 엣지 ST10이 이러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티브 설계 데모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솔리드 엣지 ST10이고요. 가운데 제가 오늘 데모를 진행할 파일은 100년 전통의 스위스 재봉틀 회사인 버니나사의 8802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무려 국내 쇼핑몰에서 1,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리는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싼 재봉틀을 가지고 솔리드 엣지 ST10 기능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컨피그레이션은 여러분들의 라지 어셈블리나 어셈블리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등록한 걸 가지고 프레임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을 제가 이제 경량화를 시켜볼 예정인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탭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재질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터디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지오메트리, 로드, 컨스트레인을 조건을 줘서 형상을 경량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사전에 만들어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토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거치게 되면 불필요한 형상들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산호초처럼 저희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단순히 설계를 검증하는 거에서 끝나서 검증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데이터를 직접 여러분들의 실제 설계로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데이터들은 제가 앞서 장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쉬 데이터죠. 한번 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솔리드 데이터와 교체를 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추가적인 설계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면이라든지 어셈블리 배치 등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간단한 파일을 가지고 솔리드 엣지에서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 진행하다 보니까 좌측에 이 엣지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화면에 엣지바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엣지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모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러온 형상의 재질을 입력을 하고요. 스틸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스터디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저는 로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구석 조건을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로드와 컨스트레인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퀄러티를 좌우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퀄러티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겟으로 하는 재질값들을 제가 사전에 정의한 재질값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매스값,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타겟 매스값을 역시 좌우 슬라이드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 정도 경량화를 한번 해보죠. 제너레이트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정의한 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메쉬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메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지오메트리, 그리고 로드, 매트리얼, 컨스트레인 조건을 조합을 해서 로드를 받지 않는 불필요한 메쉬들을 계속 빼나갑니다. 그래서 n번 이런 해석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반복이 될수록 형상들은 조금씩 빠지겠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보셨었던 프레임이나 그리고 지금 좀 이따 보실 링크 형상과 같이 기존에 자연적으로 보는 뼈나 아니면 산호초와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형상 대비 상당히 경량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어 스트레스를 눌러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충분한 강도를 얻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얻은 제너레이티브 형상을 단순히 검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를 바로 설계에다가 재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형상들을 다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쉬 데이터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메쉬 데이터를 단순히 임포트 받아가지고 좌표나 아니면 조립을 하는데 만족을 했었었는데, 솔리드 엣지의 ST10의 싱크로너스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메쉬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쪽에 있는 플랜을 잡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가면서 해당되는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 위에다가 면을 잡아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스케치를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메쉬 데이터의 형상을 수정하거나 자르거나 하는 등의 기본적인 형상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시를 위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재미있는 거는 여전히 이 형상은 메쉬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는 스캔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석을 통해서 메쉬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솔리드로 만드는 작업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통하지 않고서 솔리드 엣지 같은 CAD에서 수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솔리드 엣지는 기존에 있는 형상을 경량화하고 경량화된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 엣지의 싱크로너스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을 지금 라이브로 보셨습니다. 그럼 다시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설계의 장점은 재료의 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경량화하고 강도는 이전과 동일한 최적화된 형상을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인 제조법으로는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집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상 최적화라는 게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솔리드 엣지 ST에서 어떻게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ST10에서는 3D 프린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배치와 재질 등을 설정해서 출력하거나 새로 추가된 온라인으로 3D 프린팅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출력을 해서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로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오픈마켓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재질, 색상, 그리고 기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입점해 있는 여러 군데의 3D 프린팅 대행 업체들을 리스트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유저가 선택을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직접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ST10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은 배송료가 더 붙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상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은 차세대의 설계를 구성하는 솔리드 엣지의 또 다른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솔리드 엣지에서 3D 스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100년 전통의 스위스 재봉틀 회사인 버니나사가 100년 전에 최초로 만든 재봉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는 어떤 3D CAD 도면이나 남아있는 페이퍼로 된 도면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부품들을 교체를 하거나 복원을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3D 스캔된 데이터를 통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전에 보셨던 핸들이고요. 솔리드 엣지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몇 가지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쪽에 있는 제가 특정 형상을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딜렛 메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히 유저가 클릭해서 바운드리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메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거가 됩니다. 단순히 제거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제거된 메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홀을 다시 메꿀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이 메꿔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불필요한 형상들을 제거를 하거나 홀을 메꾸는 기본적인 수정 작업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해당되는 3D 스캔된 데이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메쉬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 메쉬 데이터에 있는 면들을 솔리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페이스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유저가 매뉴얼로 인식을 하게끔 해서 그렇게 인식된 영역을
서페이스를 추출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자동보다는 수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은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수동은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발상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안쪽에 있는 서페이스면을 추출을 합니다. 브러쉬 도구를 통해서 마치 그림판처럼 이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전체 면을 다 채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어바웃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려나가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대충 솔리드 엣지한테 나는 대략 이 정도의 영역을 서페이스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나는 실린더 형상을 추출해줘 라고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면에서 서페이스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또 한번 다시 다른 면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죠. 역시 윗면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녹색으로 정의를 하고, 사실 색깔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바웃하게 그려보죠. 그린 다음에 다시 솔리드 엣지에다가 이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평면을 이번에는 뽑아줘 라고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추출이 됩니다. 면이 추출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 면을 이용해서 솔리드 엣지의 강력한 서페이스 기능 중에 트림이나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형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면을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자동이나 수동 명령을 통해서 면을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솔리드로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추가 작업을 한 동일한 모델로 데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 엣지의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또 다른 파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까 전에 이제 형상을 날리고 그 다음에 날려있는 형상을 메꾸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솔리드 엣지에서는 기존에 스캔된 데이터, 메쉬 데이터에다가 어떻게 형상을 추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의 싱크로너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이얼 박스를 이용해서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거리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홀은 기존의 스케치에다가 기존의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려놓으실 수가 있고요. 역시 솔리드 엣지의 싱크로너스의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면을 홀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메쉬 데이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컷아웃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제가 또 다른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넘버를 좀 각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위에다가 기준이 되는 라인 스케치를 하나 정렬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필요하죠. 그리고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넘버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해서 원하는 데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역시 싱크로너스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각인을 돌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형상을 새로 만들거나 그리고 형상을 새로 컷아웃 형상을 추가를 하는 수정 작업을 보셨고요. 그 다음엔 아까 전에 제가 보셨던 것처럼 솔리드 엣지의 멀티바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타겟 바디랑 그 다음에 툴 바디를 분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툴 바디 기준으로 분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툴 바디 형상이 만약에 폭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타겟 바디도 같이 형상이 늘어나도록 하겠죠. 그러면 다시 장표로 이동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솔리드 엣지 ST10은 3D 스캔된 형상의 면을 없애고 채우고 추출하고 수정해서 솔리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솔리드 모델이 필요 없다면 메쉬 모델에 직접 추가 작업을 해서 어셈블리나 도면 환경에서도 기존의 비랩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메쉬 모델을 가지고 와서 솔리드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면을 추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이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솔리드 엣지 ST10에서는 메쉬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하거나 직접 형상을 수정하여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메쉬 모델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메쉬 데이터를 활용한 기능 말고도 ST10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번 버전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기능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셈블리 클론입니다.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까 전에 보셨던 1500만원짜리 버니나 880 모델이고요. 이 버니나 880 모델에 제가 한번 클램프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파트를 불러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캡처 핏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타겟만 계속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조립을 했고요. 기존의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 환경에서는 패턴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라인을 따라 패턴을 할 수 있는 어런 커브 명령은 이번 ST10에서는 간격을 따로 줄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ST9에서는 형상을 좌표나 형상 기준으로 어셈블리 할 수 있는 듀플리케이트 기능도 들어와 있었죠. 이번에 솔리드 엣지 ST10에서는 클론 컴포넌트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의 기준점을 정의를 한 다음에 어디에 패턴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이 패턴이 됩니다. 제가 이 기능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각각의 개별적인 컴포넌트를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좌표축 재지정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클릭만 하셔가지고도 손쉽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셈블리 패턴의 경우에는 어셈블리 패턴된 결과값들이 구속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론 컴포넌트 기능은 기존의 오리지널이 갖고 있던 구속 조건을 그대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구속 조건을 유지한 채로 패턴되는 어셈블리 클론 기능 말고도 태블릿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한 프리핸드 스케치와 싱크로너스를 활용한 슈트메탈 기능 등 다양한 모델링 기능들이 ST10에 새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솔리드 엣지의 시뮬레이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테스트하지 않고도 CAD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은 솔리드 엣지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핵심이죠. 기존의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말고도 FEA 기능 개선과 함께 유동 시뮬레이션, CFD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희는 솔리드 엣지와 연계된 멘토 그래픽스의 플로우 EFD 제품의 출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멘스와 멘토 그래픽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런 통합에 인한 시너지는 더욱더 극대화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업데이트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및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솔리드 엣지 ST10에 새로 추가된 유동 해석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엣지 ST10에 해당되는 플로우 아날리시스랑 그 다음에 플로우 EFT에 관련되어 있는 창이 새로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저는 해당되는 기능들을 설정을 통해서 솔리드 엣지 내에서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설정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 네임을 준다든지 아니면 유닛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날리시스 타입을 유저가 기종을 한다든지 유동의 유체의 타입을 유저가 지정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세팅을 마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마법사가 끝나고 난 다음엔 유동 해석을 위한 형상의 바운드리를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운드리를 단순히 드래그를 통해서 영역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역 지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솔리드 엣지 내에서 바로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엣지바를 통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선택을 하셔서 RPM을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파트가 혹은 어셈블리가 여론이라는 유저가 값을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결과값을 기반으로 해서 플로어 EFD가 솔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끝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이나믹하게 레퍼런스 플레이를 옮겨가면서 유동의 흐름을 화살표 형식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유동의 흐름을 애니메이션이나 리포트 형식으로 익스포트하여 여러분들의 설계 해석 결과값을 다른 분들과 쉐어를 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엣지에서 뷰 컨트롤을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되는 그림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온도가 얼마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솔리드 엣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플로어 EFD 기능이 솔리드 엣지 내에 인베디드 되어서 별도의 내보내기, 가져오기가 필요 없이 직접 CAD 내에서 유동의 흐름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마법사 기능을 통한 손쉬운 설계로 누구나 쉽게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애니메이션이나 리포트 등으로 받아볼 수가 있고 쉐어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엣지는 제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ST10에서는 기존의 캠 기능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능을 발전시켜서 설계에서 제조까지 끊기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기술 문서입니다. 제가 ST10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롭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3D CAD가 점점 대중화가 되고 많은 고객분들이 3D CAD 기반으로 일하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단순히 일하는 모습이 체질화가 되면서 단순히 이런 3D CAD 데이터를 설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 문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예전에는 CAD의 형상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유저가 일일이 그리거나 형상을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슈가 뭘까요? 당연히 CAD가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기존의 매뉴얼들은 다시 수작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는 3D 모델 뷰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문서를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3D PDF 혹은 HTML5 등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술 문서 모듈이 신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모듈은 솔리드 엣지의 테크니컬 퍼블리케이션 모듈이고요. 해당되는 모듈에서 직접 솔리드 엣지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솔리드 엣지 어셈블리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저희가 어셈블리 작업을 할 때는 다양한 뷰 컨피그레이션을 만들고 혹은 분해도를 작성을 위해서 익스플로어드 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컨피그레이션을 저장을 하는데 테크니컬 매뉴얼을 만들 때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솔리드 엣지의 모듈 중에 하나지만 솔리드 엣지처럼 손이 아직 뷰조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엣지 내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임포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큐멘트 위자드 기능을 통해서 엣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멀티플이라든지 아니면 싱글 페이지들의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사내에 표준화된 템플릿 형식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쪽에 커스텀 템플릿으로 등록을 하셔서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지시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총 6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네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솔리드 엣지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도면 혹은 기술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해당되는 솔리드 엣지의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뷰 옵션 등을 인풋을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가 끝나고 나면 해당되는 파일들이 올라오도록 하죠. 잠시만요. 제가 이쪽 뷰가 끊기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항상 데모를 할 때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서 진행자를 당황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솔리드 엣지 기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3D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은 해당되는 기술 문서를 한 장 한 장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D 퍼블리싱이라는 기능은 해당되는 한 장 한 장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을 다시 바인더나 아니면 HTML5나 3D PDF 형식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당되는 파일을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놨던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다시 이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엣지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템플릿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러와 있는 템플릿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기반으로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문구를 직접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지의 뷰를 재정의를 하거나 그리고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입력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이미지를 삽입을 해서 페이지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축에 연결되어 있는 레퍼런스 플랜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레퍼런스 플랜에다가 해당되는 화살표를 배치를 해서 기존의 평면에서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감이 있게 페이지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기능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웹 게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간단한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간 이동하는 단추를 하나 만들어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문서 모듈을 말씀을 드릴 때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드 뷰를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파트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솔리드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등록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형상을 드래그 하시는 것만으로도 축 방향으로 뽑거나 회전을 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익스플로드 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작업 내용들을 직접 텍스트나 이미지로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능은 이 안에서 컨피그레이션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츠 리스트를 만들고 해당되는 파츠 리스트는 솔리드 엣지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D 드래프트의 파츠 리스트에다가 다양한 속성 값들을 포함이 되기를 원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그냥 단순히 몇 번 클릭만으로도 원하는 속성을 파츠 리스트에다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추 같은 걸 추가를 해서 해당되는 뷰에서 사용자가 직접 웹이나 3D PDF 상에서 얘를 분해를 해보거나 다시 조립을 하는 이런 액션들을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파트나 아니면 파츠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기본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제가 한번 이제 산출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만든 산출물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역시 한글 작업 무난하고요. 별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뷰가 이렇게 토글이 된다든지 아니면 페이지를 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분해 순서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하나씩 플레이 되면서 순서가 나온다든지 이쪽에다 정확한 디스크립션을 입력한다든지 그리고 파츠 리스트를
방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셀렉트 하거나 아니면 콜아웃을 이용해서 아이템 넘버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좀 많이 생각을 한 모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 써보니까 이쪽에 콜아웃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지금 넘버라든지 텍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솔리드 엣지의 파트가 갖고 있는 속성까지도 콜아웃에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속성에 매티리얼을 나는 넘버가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매티리얼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유저가 찍게 되면 해당되는 매티리얼이 솔리드 엣지의 속성 기반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파츠 리스트 역시 해당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페이지에 제목만 입혀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물론 이걸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장표로 이동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 기술 문서 모듈은 3D CAD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뷰 설정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해도를 배치하고 뷰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분해도나 뷰 설정을 텍스트를 입력해서 다양한 기술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 문서는 3D CAD 설계 변경 시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고요. 3D PDF 혹은 HTML 파일 포맷으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HTML5이기 때문에 별도의 ActiveX나 플러그인이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호환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료실 같은 데다가 해당되는 파일을 직접 올려놓고 고객이 직접 체험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아니면 AS 매뉴얼 그리고 작업 지시서들을 직접 클릭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의 업의 특성상 매뉴얼이나 작업 지시서, 카탈로그 작성 등이 많으신 고객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모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 등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는 지멘스 포트폴리오의 큰 축이죠. 솔리드 엣지도 ST9에서 팀센터 연계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팀센터를 통한 도면 관리 기능을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규모 고객들을 위해서 솔리드 엣지 내에서 자체적인 도면 관리 기능을 제공해서 별도의 IT에 대한 투자 없이도 여러분들의 도면을 관리하고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T10에 업그레이드된 빌트인 도면 관리 모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 엣지 화면 내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탭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매니지먼트 탭에서 저희는 해당되는 파일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파생을 한다든지 최신 파일을 내려받는다든지 체크인 체크아웃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도면 관리 모듈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et Listed라는 기능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최신 리비전이 아닌 리비전을 사용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 최신 리비전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솔리드 엣지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셈블리 환경에서 최신 리비전이 아닌 애들을 찾아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신 리비전이 아닌 애들을 한꺼번에 셀렉트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파인더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애들은 A 리비전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애들을 나중에 다시 레이티스트 리비전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해당되는 파일을 A를 B나 C의 리비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패스파인더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이콘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아이콘은 선택한 컴포넌트가 여러 개의 리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이티스트를 쓰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리비전 명령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많은 리비전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현재 리비전 A를 사용하고 있고 B는 릴리즈드가 됐네요. 그래서 각각의 리비전들을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우측에 프리뷰가 나타난다든지 속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애를 지금 리비전 기준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별 변경, 서브 어셈블리 아니면 전체 어셈블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도면관리 툴을 쓰시다 보면 파생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하시고 나는 리플레이스를 하자마자 바로 신규 파일을 만들겠다라고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계되어 있는 도면까지도 같이 올라오게 되고 어사이너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품번이로 체번이 되게 됩니다. 리비전 A겠죠. 그래서 새로운 품번을 체번을 하고 해당되는 3D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3D 파일을 오픈 명령을 넣으면서 수정을 해보죠. 솔리드 엣지의 싱크로너스 테크놀로지는 이런 간단한 영상을 수정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셀렉트해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고 구배각이 있는 면을 뒤쪽 면과 평행해라 라는 구속 조건을 주실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3D 파일이 변경이 되고 나면 당연히 2D 드래프트도 업데이트가 일어나야죠. 기존에는 이런 업데이트를 위해서 연계되어 있는 도면을 찾는 것도 상당히 일이었고 스트레스였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매니저에서 간단하게 연계되어 있는 도면을 오픈해라 라는 명령이 있고 해당되는 도면이 오픈이 되면 업데이트만 눌러주시게 되면 3D와 2D의 정합성을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성이 제가 아까 전에 신규 체번을 했고 체번된 게 CAD의 속성으로 들어왔고 이 들어온 속성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신규 코드가 체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표로 들어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CAD상에서 작업 중인 파일의 리비전을 조회해서 파일 변경이 가능하며 패스파인더 상에서 바로 새로운 품번을 체번하고 연관된 도면을 열어서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 중 하나는 별도의 IT나 라이센스 투자 없이 설정만으로도 바로 도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전히 지멘스의 팀센터는 강력하죠. 그래서 솔리드 엣지 ST10에서는 팀센터 연계를 강화해서 연관된 도면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CAD 파일 속성과 팀센터 속성을 싱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워크스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액티브 워크스페이스와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PC에 팀센터 클라이언트를 깔지 않아도 CAD 안에 인베디되어 있는 액티브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결제를 태우거나 파일을 조회하거나 새로운 신규 체번을 하거나 리비전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해서 출장이나 협력사에서 작업 시 사내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해당되는 파일을 자기 로컬로 내려받아서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 시 해당되는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싱크를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의 PDM 내에서 해당되는 파일의 정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 타부서나 사회 협력사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3D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슈가 이제 보낸 이력이나 보안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버전을 보내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솔리드 엣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솔리드 엣지 포탈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탈을 이용해서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내외부 유저가 접속을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장소나 디바이스에 구분 없이 조회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솔리드 엣지 포트폴리오는 설계서부터 해석, 제조, 도면관리 전 라이프 사이클을 솔리드 엣지라는 하나의 브랜드의 이름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ST10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스캔이나 제너레이티브로 최적화된 메쉬 영상을 수정해서 파트, 도면 어셈블리 내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 엣지 내에 인베디드된 유동 해석과 기술 문서 모듈을 활용해서 설계의 적합성을 조기에 검토하고 고객이나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거나 웹에다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그리는 것 이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솔리드 엣지 데이터 매니지먼트 모듈은 별도의 IT 투자 없이도 자체적으로 도면을 관리할 수도 있고 업계 최고의 PLM 툴인 팀센터의 연계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최고일 것입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설계 프로세스상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의 설계 품질을 높이고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데모와 PT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고 있는 질문 내용들을 제가 한 2-3분 정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추려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을 보고 있는데요. 질문을 바로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방문을 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답변 주신 분들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성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3D 프린팅 출력 시 출력 양식은 어떤 타입을 사용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STL이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3MF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봉 툴 작업 완료 후 시뮬레이션 작동도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떤 형상들이 다 구석 조건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키네매틱한 조건들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오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모터라든지 시뮬레이션 모드를 통해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 학생 버전 제공하고요. 학생 버전 제공하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네, 학생 버전 제공하고 제품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제공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한글 버전을 깔아놓은 거고요. 한글 버전을 깔아놓은 다음에 옵션을 통해서 영문 버전을 제가 토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설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언어 환경에 맞게끔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용 버전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을 위한 대학생 온라인 설계 콘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시면 정확한 정보나 학생용 라이센스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작업 중인 PC 사양과 그래픽카드는 제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델의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뒤집어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확연히 다른 패러다임 3가지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패러다임 3가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가장 큰 패러다임은 메시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해당되는 메시 데이터의 면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에디팅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되는 메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셈블리 작업을 하거나 도면 뷰를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데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데모에 포함되지 않은 패러다임만 말씀드리네요. 저희 솔리드 엣지의 팀센터라는 GMS PLM의 팀센터의 액티브 워크스페이스라는 PLM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솔리드 엣지 우측창에서 바로 띄워가지고 CAD 안에서 PLM과의 연계되는 작업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별도의 서버가 좀 필요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나중에 혹시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작 후 배포 시 이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솔리드 엣지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같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데이터 3D 형상만 보내고자 하실 때는 지멘스의 JT라는 중립 포맷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솔리드 엣지가 갖고 있는 CAD 데이터 대비 10분의 1 아니면 많게는 100분의 1 정도로 되게 라이트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때 해당되는 등록 정보를 삭제를 하거나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JT 파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DMU나 아니면 CAD 툴들이 다 JT 파일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JT나 혹은 타 중립 포맷을 내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 툴 작업하는데 시간 소요는 어느 정도 걸렸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재봉 툴 작업에 따른 도면 소스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있겠죠. 있는데 제가 버니나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저희 HQ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드린 거지 제가 일일이 재봉 툴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시연했던 그 위상 최적화, 그 다음에 기술 문서 프로그램이 솔리드 엣지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번들로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패키지는 물론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각각 파트너사나 아니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패키지로 보셔서 해당되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페이스 면 추출 기능 예전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16분 전에 서페이스 면 추출 기능을 한꺼번에 적용해도 깔끔하게 면이 만들어지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면을 추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형상 기반으로 면을 추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자동이라도 반자동처럼 일일이 유저가 면을 선택을 하거나 원하는 지역만 면이 추출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면
한꺼번에 다 만들어져라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사람 손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유저가 선별적으로 영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수동과 자동을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동안 들어온 질문 중에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안녕하세요, 손준영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면 작동 소음도 들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네, 소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 간 간섭, 상호 간섭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동적 간섭, 정적 간섭을 다 시뮬레이션 모듈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터 구성 조건들을 주셔서 작동을 하시다가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옵션들을 통해서 간섭되는 부위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웹 퍼블리셔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잘 됐거든요. 근데 라이브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웹 퍼블리셔에서 웹이 아닌 3D PDF나 워드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가능하고요. HTML5 포맷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3D PDF 포맷으로 내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3D PDF로 내보내게 되면 해당되는 뷰를 돌려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파일로도 내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싶은 포맷을 선택하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술 문서를 쉐어를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초보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저희 파트너사에서 무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해당 저희 솔리드 엣지를 취급하는 파트너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해당되는 파트너들의 홈페이지에 연락을 하시면 분명히 해당되는 원하시는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제가 답변 못 드린 것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 혹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 엣지가 30버전이라는 버전이 나올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보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솔리드 엣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인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네, 라이브로 하나 못 들어봐서 정말 아쉬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